주식시장에서 중요한 3대 수급 주체가 있죠. 개인, 기관, 그리고 외국인, 이렇게 세 주체가 있습니다. 특히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 수십 년 전에는 투신이 중요한 주축이었지만 지금에는 좀 혼재되어 있죠. 예. 그런데 몇 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기금 수급은요, 아주 중요한 기관의 자금원이었습니다. 특히 시장이 무너질 때는 연기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든든한 언덕 역할도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이후 연기금의 수급은 그야말로 매도 일색이죠. 그리고 올해도 매도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연기금 수급 주체의 큰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연기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파고 들어가 보면요, 되려 사야 하는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증시토크에서는요, 오랜만에 연기금 수급 분석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거의 반년 가까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하나 계속 매도하는 게 보이니까 참 실망스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자, 조금은 임계치에 이른 것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증시토크 주제로 준비를 해보게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연기금의 수급에 있어서요, 가장 큰 대장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연기금 하면 국민연금뿐만 아니고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절대값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자금 규모는 반올림하면요, 1천조 원 수준에 이르는, 이건 초대형 공룡이에요. 다른 연기금 비교할 수도 없을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연기금의 수급이 너무 국민연금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티나잖아요.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한 5, 6년 전에 국가 수급을 약간 위장포처럼 쓰려고 했는지 합치긴 했지만 연기금 수급은 그야말로 그냥 국민연금 수급을 그대로 가져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 연기금 수급이요, 2020년 연초 이후 최근까지 33조 원대 순매도합니다. 자, 중간에 코로나 팬데믹 때 매수한 이후 매도한 것을 감안하게 되면요, 거의 40조 원 가까이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주구장창 팔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연기금 수급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2020년과 2021년에는 증시가 워낙 급하게 상승했었기 때문에 요거 비중 조절 차원에서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 당시 순매도가 너무 노골적이고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긴 했죠. 자, 그런데 2022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하락세 내지는 약세로 들어왔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줄어든 주식 비중이 있으니까 더 이상 매도하긴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팝니다. 그 이후에도 2022년 이후에도 꾸준히 매도하면서 거의 한 7조 원, 8조 원 계속 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자, 그런데요, 국민연금의 그 수급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중장기 자산 배분 전략을 엿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표는요, 2024년도 국민연금 기금 운용 계획 안인데요. 자,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에서 안을 결정한 겁니다. 자,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 주식 비중이 15.9%였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에는 15.4%로 0.5%포인트 낮출 예정입니다. 이거 뭐야? 국내 주식 비중 낮추면 나쁜 거 아닌가? 요게요,
좀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7년에 20% 수준에 있었던 국내 주식 비중은요. 이게 이제 2040년 내지 30년 말부터 국민연금 타가는 게 점점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다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낮춰갔어요. 이건 뭐 문제될 게 전혀 아닙니다. 그 결과 2023년 말 기준으로는 15.9%까지 낮아졌고요. 올해는 15.4%까지 낮아질 예정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이긴 해요. 그런데 저 목표치, 중간 목표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중간 목표치하고 괴리가 너무 클 경우엔 이건 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 깜짝이야. 멍하고 갑자기 폭탄을 내가 터뜨렸어요. 저도 놀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깜짝이야. 심장이 아직도 벌렁거리네요. 자, 지금 화면상에 국민연금의 목표치 2022년의 목표치 16.3%하고 2023년의 목표치 15.9% 표시를 했고요. 올해는 앞서 보여드릴 때 15.4%죠. 어느 정도일까? 요 정도 될까요?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실제 국내 주식 비중을 보게 되면 2022년 그 약세장에서 14.1%였어요. 2.2%포인트나 차이 납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추정하기에 한 1.9에서 1.5%포인트 정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자산은 대략 950조, 지금은 그거보다 더 늘었으려나? 대략 요 정도 된다고 쳐요. 그런데 여기서 1%포인트만 차이 나도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9조 원이 넘습니다. 즉, 우리가 2023년 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략 1.9%포인트. 이건 저희 추정입니다. 2023년은, 1.9%? 한 1%라고 치더라도 9조 원 정도 국내 주식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만약에 진짜 1.9%다 그러면 거의 17조, 18조 원 가까이 국내 주식이 부족한 상황이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국내 주식이 추가적으로 목표 비중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거 너무 적은 거죠. 이건 너무 적은 상황입니다. 더 사면 샀지 너무 무리하게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제 자료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해서 몇 해 전부터 이 표는 자주 만들었고 코로나 팬데믹 때 3, 4년 전에 증시토크에서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예요. 주가지수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초과 또는 부족분을 제가 분석해서 표로 만들어서 증시토크에서 보여드리고 있죠. 증시토크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주가지수별 국내 주식 부족한 수준. 여기 아래 막대기가 부족한 수준, 위로 올라가면 넘치는 수준입니다. 만약에 주가지수가 2,400이다? 그러면 19조 원 정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2,800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8조 원 부족해요. 만약에 주가지수가 2,000 같다? 그러면 30조 원이나 부족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들여야만 되는 입장인 것이 부족한 저 수치예요. 그런데 반대로 넘쳤다? 남쳤다? 그러면은 이건 일부 좀 팔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파란색 막대기로 표시를 했고 빨간색 막대기로 표시한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2,400 왔다 갔다 하니까 대략 10조 원대 이상의 금액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저거를 다 사는 건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은 좀 사줘야 돼요. 하지만 열심히 팔고 있죠.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연기금의 수급은 지금 과하게 매도하고 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8조 원 이상 순매도 보이고 있는 것이 연기금 수급이거든요. 이 중에 코스피 시장에서는 1조 원대 순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팔고 있어요.
이건 과한 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들이면 사들였지. 혹은 더 이상 발목을 안 잡으면 안 잡았지. 매도를 내놓을 명분이 약한 것이죠. 그러면 왜 매도를 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이건 너무 과하게 매도한 것이 아닌가? 이건 저의 생각이고요. 이것도 저의 추정입니다. 혹시 몇 년 뒤에 몇 년 뒤면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뒤 정도 될까요? 1년에 0.5%씩 낮추니까 10년 뒤, 잠깐만 10년 뒤가 아니네. 0.5니까 한 3년 뒤, 3년 뒤에 14% 어쨌거나 갈 테니까 미리 낮춰두자. 이런 걸까요? 그건 좀 너무 미리 움직인 게 아닐까요? 일단 저의 추정, 기금운용본부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할지는 그건 이제 내부적인 일이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추정으로만 이야기 드립니다. 자, 미리 낮추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국내 주식이 안 좋으니까, 그냥 미리 한국 주식 팔고, 다른 데 비중을 높이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두 가지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첫 번째, 미리 국내 주식 비중을 낮췄다 한다면 너무 빨리, 한 1년 전 정도에 좀 낮춰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0몇 퍼센트 포인트 정도로만 비중 차이가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너무 과하게 벌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주식이 안 좋아서 국내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국내 주식을 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공룡이 팔면 그 주식은 무너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국내 주식이 또 안 좋아 보이겠죠? 그러면 또 국내 주식이 안 좋아. 아유, 역시나 안 좋네. 그럼 더 팔어.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또 팔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어쨌거나 과한 매도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한, 이건 저의 추정입니다. 추정이에요, 추정. 추정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좀 이제 순매도가 좀 멈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시장이란 게, 예상대로 수급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과하면, 어느 순간 좀, 반대 흐름도 나타나는 시기가 찾아오죠. 연기금의 수급 계속 예의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요. 저녁 7시에서 9시 유튜브 라이브로 정기 세미나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참여 이번 주 금요일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대략 3월 정도부터는 뭔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2월 중순까지는 좀 바쁩니다, 제가. 2월까지는 좀 바쁘고, 3월에 뭔가 큰 변혁이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드리면서 증시 토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